점을 맞아야 되겠다. A 플러스는 아니라도 A대로는 맞아야 돼. 하는 분은 좀 잘 보자.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국어사 원투는 안 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다음에 하고 일단 순서는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어쨌든 끝내드릴 거예요. 자, 일단 뭐부터 보냐면 방언론부터 볼게요. 198쪽. 순서는 좀 제가 임의로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처음부터 막 어려운 거 들어가면 머리 아프니까 방언론이 그나마 조금 쉬우니까 198쪽을 먼저 볼게요. 198이요? 네, 198. 네, 뒤에서부터 좀 갈 거예요. 방언론이 그나마 좀 쉬운 거 들어가야지.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거 들어가면 어려우니까. 네? 슬로우 갔다가 킥킥을 가야지. 자, 198쪽 보세요. 자, 그럼 보세요. 이 언어와 방언인데, 자, 언어에는 방언이라는 건 우리말로 사투리죠. 네. 그 방언 사투리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관계가 어떤 거냐? 그래서 방언이라는 것은 뭐 여기 별 영향가 있는 이야기는 없어요. 거기 다섯째 줄을 보세요. 다섯째 줄. 198쪽 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방언은 언어의 분화체. 분화체가 아니라 되게 말이 어려운데요. 나누어진 어떤 나누어진 형태의 그 단어 이런 거예요. 나누어진 형 198페이지에 그 다섯째 줄 보고 있어요. 다섯째 줄. 방언은 언어의 분화체라고 할 수 있다. 되셨죠? 방언은 분화체다. 그거 알면 되겠고요. 자, 상호 의사소통 능력. 여러분이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자, 봐요. 무슨 소리냐, 이게 상호 의사소통 능력. 자, 여러분이 잘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전라도 분이라고 합시다. 서울 분이라고 합시다. 자, 전라도에 갔거나 경상도에 갔어요. 근데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 근데 이야기를 해도 완전히 못 알아듣진 않죠. 사투리를 뭔가 해도, 그러니까 제주도에 가서 막, 제주도는 완전히 그 따로 섬이라서 뭔 소리인지 하나도 잘 몰라요. 진짜 그 사람들 말로 해버리면. 근데 여러분 전라도나 뭐 경상도 뭐 무라 이런 대충 뭐라 하는 거보다 뭐 이렇게 대충 두드려 맞추지 않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요. 경상도권에 진짜 못 알아들어요? 전라도권은 조금. 아니 근데 그래서 하여튼 이제 경상도 말도 좀 이제 많이 익숙해지면 뭐 이렇게 뭐 좀 알아들이죠. 뭐 할아버지십니까? 할뱅교, 할뱅교. 경상도 말 되게 재밌는 게 단어가 되게 줄여가지고 나와. 여기 경상도 출신이 계시나? 제발 나를 좀 보세요. 이 경상도 말이 얼마나 경제적이냐면 할겨 말겨 그것도 있지만 자 이제 와이프가 경상도 사람이야. 막 이제 옆에서 막 뭐라고 그래. 그러면 제발 날 좀 귀찮게 하지 마 이러잖아요 보통. 근데 경상도 말은 좀 하면 좀 하면 절로 가 있어야 돼. 좀 얼마나 간단해. 그죠? 응? 그러잖아요. 그래서 경상도 말이 되게 경제적이에요. 뭐 가가 이러면 그 애가 네가 말한 그 애가 맞니? 그 가가예요. 뭐 그런 것도 있고요. 하여튼 이게 경상도 말이 재밌습니다. 자, 어쨌든 여담이고 여기서 상호 의사소통 능력하려다 일로 왔는데 웬만큼의 언어의 사투리 차이가 있지 않으면 대충 두드려 맞춘다 이거예요. 그 이야기를 쏘는 거예요. 그게 상호 의사소통 능력. 의사소통이 뭐 여러분 프랑스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잖아요. 그걸 쭉 길게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거는 뭐 이걸 다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서로 그냥 의사소통을 하나 보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주도 사람하고는 힘들다. 자, 이거 어디 나오냐면 자 199쪽 밑에서 한 7째 줄 정도 쭉 올라요. 여기 나머지 영향가 없어 읽지 마세요. 밑에서 한 7째 줄 가면 우리나라에서도 제주도 사람끼리 하는 순수한 제주도 방언은 육지 사람들이 알아듣기 어렵다. 여러분 정말 제주도 사람들이 제주도 말하면 여기 제주도 출신 계신가 모르겠는데 못 알아들어요. 진짜 완전 외국인 것 같아.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상호 의사소통 능력이 있다. 그거 알면 돼요. 넘기세요. 넘기세요. 지금 여기서는 뭐가 어렵냐면 이 앞부분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어렵지 않고 이제 뒤에 한 204쪽 정도부터 이제 어려워져요. 자, 200쪽을 넘기세요. 200쪽. 여기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국가와 표준어 거기 보세요. 국가와 표준어. 그러니까 표준어를 쓴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표준어가 서울말이잖아요, 맞죠? 우리나라는 표준어가 서울말이고, 뭐 북한은 이제 뭐 평양 언어가 표준어. 그렇게 방언을 이렇게 쓸 수는 없다는 거죠. 표준 말이 있다. 뭐 그런 이야기 써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거 알면 돼요. 여기는 공부할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이해만 하면 돼요. 201쪽. 여기는 쭉 그냥 훑고 지나갈게요. 세 번째 줄부터 볼게요.
201쪽. 자, 한 나라가 두 가지 혹은 그 이상의 다른 언어를 쓰는 경우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를 들어 스위스가 그렇고 캐나다가 그래요. 뭐 어떤 나라, 네덜란드 이런 나라는 네덜란드 영어 뭐 또 다른 언어 이렇게 막 쓴단 말이에요. 홍콩 같은 나라도 홍콩어가 있고 또 중국어가 있고 영어가 있고 맞죠? 영국이 식민지였잖아요, 홍콩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뭐 그런 이야기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마다 이렇게 표준어가 뭐 하나만 있는 데도 있지만 언어들이 여러 개 있는 데도 있다. 이렇게 말하면 되고 황원과 표준어도 뭐 별로 할 이야기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말, 현대 서울말이 표준어다. 이런 것만 알면 되는 겁니다. 여기 공부할 게 없는 거예요. 자, 넘기세요. 넘기세요.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하나 알아두실 게 좀 중요한 게 뭐냐면 202쪽의 마지막 단락 부분이 좀 중요해요. 202쪽의 마지막 단락. 자, 거기 볼게요. 표준어는 물론 인공적인 조처가 가미되는 수가 있다. 가령 서울방언이라고 하면 표준어가 서울방언 전부 표준어가 되는 것은 아니라 일부는 제거하고 대신 일부는 다른 지방의 방언을 충당해 쓴다는데 너하고 나하고의 하고는 실제로 서울 방언 허구였대요. 너하고 나하고. 거기 찾으셨어요? 네. 202쪽 보고 있어요. 지금 밑에서 넷째 줄. 이를 하고로서 표준어를 삼은 거예요. 원래 허구라는 말이 있었어. 모르셨죠? 서울 분들도. 원래 그거였는데 이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준어에서도 이제 이렇게 조금 바꾼 것도 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203쪽. 여기서 이제 방언이 나오는데요. 방언은 지역 방언하고 사회 방언이 있다. 203쪽입니다. 보세요. 두 번째 단락. 말 따라오시겠죠? 자, 지역 방언은 경상도 말, 전라도 말, 충청도 말 이런 거예요. 이 지역 방언이고, 자, 사회 방언은 뭐냐면 계층, 사회 계층, 성별, 종교 이런 사람들이 쓰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2학년에 올라가시면 남녀의 언어에 대해서 나와요. 남녀의 언어. 이게 되게 재밌어요. 여자의 언어는 제가 저번 시간에 좀 이야기했죠. 남자들 밥 먹었어 이러면 되는데 밥 먹었어 그러면 나이가 막 50이 넘어도 안 먹었죠. 이렇게 박사 맞죠? 여기도 그렇게 쓰지 않아요? 어떨 때? 이런 게 여성들의 언어. 남자들은 이렇게 막 안 먹었죠 이렇게는 안 쓰거든요. 저건 애교 섞인. 그러니까 애교 섞인데 이런 것들 되게 막 그다음에 뭐 너 보려고 왔어, 너 보려고 왔어, 너 보려고. 먹었죠.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남자들 안 쓴다. 알겠죠? 그다음에 여자 언어는 뭐 영어 어땠어? 근데 너무 좋았어, 아니 너무 좋았어. 이걸 또 강조를 두 번. 이런 것들 되게 이게 한 챕터가 나온다. 여자 언어가 되게 복잡해요. 남자 언어는 별로 복잡한 게 없는데. 나중에 이제 2학년 올라가니까 애교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애교가 있는 거라기보다는 유아틱해 보이려고 어린아이처럼 보이면 좀 더 예뻐 보이잖아요. 그런 그게 있어요. 실제로 학자들이 좀 더 예뻐 보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여튼 넘어가고 그런 것이 사회 방언이다. 알겠죠? 성별의 언어, 뭐의 언어 이런 것들이 있다. 의사들이 쓰는 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사들이 쓰는 말 중에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기 안 나오니까. 여러분 자 이거 하나 이거 책에 안 나오는 게 의사들이 쓰는 언어 중에 앞배가 여러분 앞배가 혹시 무엇인지 아세요? 앞배. 이게 의사들이 쓰는 그 용어예요. 용어. 이게 뭐냐면 맹장이에요. 맹장. 맹장이 어펜딕스예요. 어펜딕스. 이게 재밌는 게 영어에서 이 어펜딕스가 부록도 되고 맹장도 되는 거 아세요? 맹장은 부록이에요. 있으나 마나지. 우리말하고 영어 좀 재밌지 않나요? 근데 어펜딕스를 다 쓰기 힘들어. 그러니까 줄여가지고 그냥 앞배라고 하는 거야. 이거 빼버려. 진짜로. 그러니까 간호사들이 영어를 많이 공부해야 돼요. 왜냐면 의사들이 막 이렇게 우리말로 안 써. 이 사람 환자가 이런 병이다 하면 다 영어로 써 진짜. 그러면 그런 걸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뭐 이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호사들도 간호 영어 이런 걸 또 배워요. 의료 영어 이런 거. 하여튼 그런 걸 뭐 있습니다. 사회 방언이 있다. 그렇게 알면 됩니다. 자, 언어 지도도 넘겨보세요. 언어 지도. 언어 지도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전라도 방언은 이렇게 전라도 이쪽으로 쓰이고 경상도 방언은 경상도 이렇게 쓰이겠죠. 예를 들어서 나라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게 언어 지도라는 소리예요. 전라도 경상도는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등고선만 있는 게 아니라 등어선이라고. 등고선이라는 건 여러분 뭐 중고등학교 때 교실장 3시간에 산에 올라갈 때 막 이렇게 나오는 그렇게 선인데 등어선, 언어 어장 쓴 거.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204쪽에
밑에서 볼때 방언구획이란 말 있잖아요. 방언구획. 그 밑줄 한번 쳐보실래요? 방언구획. 밑에서 둘째 줄이 있어. 그러니까 등어선으로 나타나는 거다. 자, 여기까지 정말 너무나 아주 일상적인 일, 뭐 공부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그냥 아주 일상적인 거고, 시험은 그래서 여기는 별로 나올 게 없어요. 시험은 어디서부터 나오겠어요, 제가? 205쪽부터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205쪽부터. 여기서 빨리 넘어간 거예요. 자, 방언구획은 영어로 dialect division이라고 해요. dialect가 방언이라는 뜻이고요. division이라는 게 구분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그래서 몇 개의 방언구로 나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 자, 뭐 우라, 신베이 뭐 이런 것까지는 알 필요 없고요. 자, 그 밑에 이제 경상도 방언, 우리나라 말 보면 경상도 방언, 전라도 방언, 한경도 방언, 평안도 방언 이런 게 있다는 거. 그 뒤에 뭐 영남 방언 이런 것까지는 여러분 알 필요 없어요. 그냥 방언이 있다. 넘겨보세요. 또 경기도 방언이 있고 제주도 방언이 있다. 자, 그럼 이제 경상도 방언부터 나옵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시험에 좀 잘 나오는 것도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시험에 이제 여기서부터가 포인트. 지금까지는 별 영향가 없어요. 이제 스키 다시만 본 거예요. 자, 경상도 방언은 성조가 있어. 여기서 잘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우리말이 그 성조가 있는데 경상도 봐요. 가가 뭐 이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이게 경상도 말이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이 언어학을 공부할 때. 왜 중요하냐? 중세 국어의 특징을 가장 그렇죠. 신라어도 좋은 말씀하셨어. 그런 중세 국어 혹시 그러니까 중세 국어의 어떤 특징들을 다 가지고 있어. 신라어가. 신라가 뭐 천년의 고도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단어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고조 높은 거, 그다음에 저조 낮은 거. 그래서 이건 한자를 여러분 잘 읽으셔야 돼요. 여기는 배 있잖아요. 배 과일할 때 배 있죠. 배리. 오른쪽은 배복 우리 배 몸의 배. 그다음에 이거 타고 다니는 배 배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높이 읽을 때는 이제 배 이럴 때는 좀 높이 읽고 그냥 우리 몸의 배와 타고 다니는 배는 배. 그다음에 삼 이거는 인삼할 때 삼자입니다. 한자를 보고 여러분 이게 뭔 뜻인지 알아들으셔야 돼. 그다음에 삼은 이제 마할 때 삼 있죠. 그거고. 그다음에 손은 손님 객자 손님 객자 그 손 옆에 손수 손가락. 그다음에 이건 새끼 이제 새끼 알죠? 새끼 오른쪽 새끼 꼬는 거. 오른쪽은 꼬는 거. 예, 그렇죠. 꼬는 거. 새끼 꼰다는. 왜냐면 실사자가 있잖아요. 이 글자를 잘 모르겠으면 이게 막 이게 이 실사자가 이렇게 꼬여 있는 거 있잖아요. 신들 이 글자를 합해놓은 거예요.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이렇게 써놓은 게 이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새끼 이거는 이제 실사자 있다. 예, 그렇죠. 그다음 모래는 이제 샌드 모래 샌드 이거는 모래는 보세요. 왜 이게 모래 사자가 되냐면 물이 작아. 모래에 물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쓴 거예요. 네,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뒤에 모래는 명후일이잖아요. 내일 모래 그렇게 이해하시죠. 모래 아이 쓰나요? 나 헷갈리네. 어이 안 쓰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러이로 썼는데 옛날에는 지금은 그렇게 이제 모래가 내일 모래 이렇게 쓰는데 옛날 이 지금 고어로 쓴 거예요. 고어의 의미에서는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현대에서 쓰고 그렇죠. 옛날에 이제 그렇게 쓰였다는 의미를 이제 쓴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경상도 방언 특히 거센 억양도 성조와 관련이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언에서는 이제 음장이 되고 이제 저 보이잖아요. 성조가 있다 이거 알고 경상도 여기서는 단모 매와 애의 대립과 어와 의의 대립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와 의가 별개의 음운 노릇을 하지 못하는 것이 이제 좀 특징이라는 거예요. 경상도 말은 어와 의가 구분이 좀 안 돼. 그렇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경상도 방언은 몸의 수가 적어요. 몸의 수가 적다. 어와 의, 애와 애의 대립이 없어서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고 위중모음도 좀 없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른쪽 보세요. 207쪽 이제 얘가 나와요. 애국, 외국, 괴짝. 알게 우리는 발음할 수 있죠. 네. 외국, 괴짝. 근데 경상도 사람들은 애국, 괴짝 이렇게 발음한다. 위장, 쥐는 이장, 지. 예전에 그 김영삼 대통령 그 살아 계실 때 그 생각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렇게 발음을 해요. 이장치. 의리는 은호는 은혼 이렇게 된다. 원래는 의리 뭐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그다음에 횃불 이거는 여기 나오죠. 와 횃불 이렇게 이제 쓴다는 거예요. 뭐 과자를 가자라고 하는 건 아시죠? 경상도는 가자라고 해요.
꽁을 꽁, 그다음에 국화를 국화 이렇게 하듯이 와와 워도 단무. 그러니까 이 경상도 말이 이제 그리고 이제 쌍시옷을 이거는 또 이제 이것도 웃기는 게 경상도 사람들이 다 못하진 왜 않더라고. 쌀을 살이나 그러니까 살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경상북도에서는 잘하더라고요. 경상북도는 쌀 이렇게 잘해요. 이게 경상북도가 무조건 살이라고 하진 않아. 네,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그렇습니다. 싸우다는 사우다. 성희 씨한테 물어보면 되겠다. 맞다. 성희 씨. 포함. 포항이세요? 네. 그거 쌀을 어떻게 해요? 쌀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어디에서 내가 경상도 출신이 아니고 경상남도가 남도 쪽이 살이라고 하나요? 네. 지금 이제 긴장한 것 이제 같은데. 도시 나와서 이제 언제까지 있었어요? 언제까지? 20살 때까지 있었죠. 그럼 잘 알겠네. 이거 봐요. 이게 경상도 어떤 분은 쌀을 사다 보니까 경상도는 다 그런 줄 알고 보세요. 여기 증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상도에서도 그 살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이제 정확히 모르겠는데 진해 사는. 예, 진해는 그런가? 하여튼 경상북도 쪽은 또 남도 포항인데도 쌀이라고 하는구나. 이게 하여튼 달라. 제가 아는 분은 또 쌀을 못 하더라. 뭐 그런 사람들. 비표준어하고 비표준어하고 예, 예. 방언하고 의미가 다른 건가요? 방언하고 그러니까 비표준어가 이제 방언이 될 수는 있는데 이거 방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또 표준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성계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방언인데 나중에 표준어로 또 바뀌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구분이 애매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음적 이건 아까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필요, 전략, 활용을 필요, 절약, 활용으로 발음하지 않고 필요 이렇게 그 발음하는 것도 활용처럼 아분절의 받침으로 하는 것도 특이하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 절약, 활용 이럴 때 여러분 보통 필요, 절약, 활용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나요? 전략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절약 뭐 이렇게 절약. 근데 이제 이걸 활용 뭐 이런 식으로 좀 쓴다는 거예요. 또 어미의 특징적인 게 합니다, 합시다, 다를 더로 발음해요. 합니까를 꺼로 발음. 이게 아마 꺼라고 하는 게 안동인가요? 네. 뭡니까? 뭡니까? 뭐 그런 거. 예. 그런 거겠지. 경상도세요? 아니 안동을 여행을 해봤죠. 이거 확실히.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그럼 다 도움된다니까. 맞아. 이런 거. 옹화 이런 쪽이 아마 몸함이 이렇게 쓸 거예요. 여기 나오죠. 뭐 잡신이 이렇게. 이런 것들. 그다음에 보이소 이런 것도 많이 쓰죠. 이리 오시소 이런 것들도 그게 좋은 기라 이런 거, 뭐 시소 이런 거, 하여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경상도에서 많이 씁니다. 그렇죠. 마 이런 말도 쓰고 이리 오시소라든가 이런 거, 보이소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경상도 말은 뭐 대충 여러분들이 안 사셔도 이게 이제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이런 거예요. 다음 중 경상도 방언의 뭐 특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뭐의 특징에 해당하는 것은 너무 쉬우니까 그렇게 안 나와요. 그럼 쌀 이런 거 생각하면 되겠네요. 뭐 그런 거 소리가 나오면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나오는데 이제 여러분이 그냥 보면 어차피 객관식이시니까 이렇게 보면 좀 답이 될 수 있는 걸 찾기가 쉬워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맞아. 그 캠퍼스 서점에서 이게 기출 문제는 아시죠? 그 거기서 신청을 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 거 좀 준비하셔가지고 프린트 하셔서 보시면 거의 비슷비슷해요. 자, 그다음 전라도 방언. 이 또 전라도 방언 재밌죠? 전라도 방언은 중세국어에 이것도 이제 설명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이제 이 보세요. 이게 중세국어가 조금씩 나와요. 자, 이걸 좀 설명드릴게. 자, 이거 내가 아시는지 볼게. 계산기 질문이요. 먼저. 질문하세요. 우리 신라가 통일하고 나서 네. 전국 인민이 다 신라화 된 건가요? 신라가 백제는 백제 사람처럼 고구려는 고구려 어를 썼는지 아니 그거는 아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 좋은 질문인데 만약에 우리가 남하고 북이 통일이 됐다고 해서 우리가 북한어를 쓰진 않잖아요. 통일은 한 거고 당연히 그 사람들 그 사람 그 지방 언어를 쓸 수밖에 없죠. 왜냐면 그 생각을 해보시면 돼. 통일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쪽을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같은 사회적인 환경은 아닙니다. 네, 그렇죠. 천년을 근데 같이 오랫동안 지내다 보면 섞을 그러니까 신라가 그러니까 천년을 섞어지긴 했잖아요. 하는데 네. 제 말씀은 완전히 그쪽의 언어로만 이렇게 쓰기는 힘들고 그쪽에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통일됐고 했다고 해서 예를 들어 어떻게 설명? 내가 전라도 더 쉬운 예를 들어 맞아요. 전라도 남편하고
경상도 아내가 이게 뭐죠? 산다 이겁시다. 네. 한다고 뭐 한 30년 살아.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막 경상도를 쓰진 않잖아요. 그런 거. 그렇게 예를 들으시면 좀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제 와이프가 경상도 출신이에요. 근데 별로 저 경상도 말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네. 이게 여린 히읗이고 이거 이제 발음을 좀 설명드릴게요. 이게 여린 이 네 가지 꼭 알아두셔야 돼서 설명드립니다. 단지음, 옛 이음, 아래 아.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이렇게 표기가. 그래서 이거 외우는 방법은 뭐냐면 이게 소리 중에 아래 아자가 제일 나중에 없어. 이 아래 아자는 뭐 아와 어의 중간이라고 하는데 이게 제주도에서만 남았다는데 참 발음 흉내내기는 어려워요. 아래 아라는 게 있어요. 근데 자 제일 처음에 여린 히읗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반침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예비음이 없어지고 마지막으로 아래 아가 없어져요. 이 1933년에 한국 맞춤법 통일안이 있을 때까지 존재해요. 아래아자. 지금도 제주도에 가면 아래아에 발음이 있다는데 솔직히 우리는 모르겠어요. 제주도 출신도 아니고 해서 모르는데 아직도 남아있대요. 어쨌든 이걸 외우는 방법은요. 이게 돈 10원, 10원 비슷하죠. 이렇게 하면 10원이잖아. 돈 10원. 10원을 가지고 이걸 알아두면 좋으니까 그래. 산에 올라가서 사과해줘. 사과를 따먹었더니 씨만 남았다. 10원을 가지고 산에 가서 사과를 따먹었더니 씨만 남았다. 남았다. 그렇지. 그렇게 알아두시라고. 네. 이 시험 문제 이걸 나오진 않아요. 산에 올라가서 뭐요? 사과를 따먹었더니 씨만 남았다. 사과 모양이네. 사과 있죠, 사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어떤 분은 그래. 아 이거 시험에 안 나오는데 이거. 아니 시험에 나오고 안 나오고 기본적인 걸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 말 맞죠? 저기 네. 맞춤법 표준어 때 나와요. 네, 그러니까 네. 어쨌든 공부해 놓은 배워야 거니까. 돼요. 자 아시겠죠? 자 중형. 자 들어가시죠. 전라도 방언. 자 전라도 방언은 이제 그래서 여기 이제 이야기 또 할게요. 한량이 너무 많은 고전. 자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비읍 순경음이라고. 순경음이란 게 경찰 순경이 아니라 입술 가벼운 소리. 입술 순자에 가벼울 경자거든요. 한자까지 쓰면 너무 복잡하니까. 순경음이란 입술 순자에 가벼울 경자.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잘 보여요. 옛날에는 덥다 했잖아요. 이게 더버 했어요. 아이고 더워라. 지금도 재밌는 게 경상도에 가면 날씨가 되게 더워. 아이고 더워라 이런 말 써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옛날에 진짜 더워라고 썼어. 근데 이게 다음에 비읍 순경음 어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더워라는데 그럼 비읍 순경음 어떻게 발음하냐? 이게 참 어려운 말인데 더도 아니고 어도 아니야. 더워라. 그러니까 더워라가 아니라 더워라. 더워라도 아니고 더워라와 더워라의 중간 발음. 발음하기 어렵죠. 그런 발음이거든요. 그러다가 너무 어려워. 더워라로 바꾼 거. 자 무슨 말 알겠죠? 근데 이 경상도 말은 옛날에 방언들이 남아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더워라라고 하는 거예요. 경상도 가보세요. 아이고 더워라 그러지. 아이고 더워라 하네. 그거 이해하시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시옷과 비읍으로 갔는데 이제 이것도 재밌어요. 경상도는 옛날 말 그래서 여러분 구어를 공부하는 학자들은 어디로 가냐? 전라도는 거의 안 가요. 경상도로 가. 경상도 사람들하고 막 뭘 물어보고 이래. 경상도 말 다 구어 자가 가을을 가시라고 해요. 경상도에서.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경상도 출신 분들은 되게 유리해요. 그다음에 모시. 그다음에 여시란 말, 백여시, 네, 여시란 말, 이 경상도에 쓴 거예요. 여기는 전라도입니다. 아니야, 이제 전라도를 말 잘못 전라도. 경상도를 제가 경상도 하다가 전라도. 그러니까 전라도가 아시겠죠? 경상도가 아니고 전라도에서 그렇다는 거. 무시, 부석 이런 거. 그다음에 이설아. 그러니까 이것도 이설한데 이설아라고 하고 냉이가 나순 게 이런 거 좀 어렵죠. 저은이는 저순이, 나았다가 나사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전라도 말에서는 이렇게 그런 시옷과 비읍이 있어.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마을을 갔다 왔다. 마을 있잖아요. 마을. 이게 이제 원래는 옛날에 이게 마살이었어요. 이거 아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마을이 옛날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요즘에 마실 갔다 왔다고 하잖아요. 요게 이 구어의 흔적 알고 계셨어요? 마실 갔다 왔다가 옛날은
마살이 이걸 반침이라고 하는데 반침은 어떻게 발음하냐면 시옷과 지읒의 중간 발음. 그러니까 옛날에 서세원 개그맨이 살았을 때 오늘은 웬시 이걸로 떴잖아요. 웬시도 아니고 웬지도 아니죠. 웬시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읽나? 마살도 아니고 마잘도 아니고. 발음할 수 있겠어요? 어려워요? 마살 마살이에요. 그게 맛인데. 우리나라 말이 아니었던. 그러니까 옛날 말이 완전히 외국어. 그다음에 넘겨보세요. 전라도 말 중에 새우는 새비 이건 아실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근데 전라도도 재밌는 게 경상도만 더보라라고 쓴 게 아니라 전라도도 또 물론 이제 더보라를 쓴 데도 있는데 더보라를 쓴 데도 있어. 그래서 여기 더버스라고 써놨죠. 고아서도 고바서 쓴 거고 이렇게 쓴 겁니다. 하여튼 시읒 유지형은 중부에서도 많이 발견된다고 써놨고요. 4번은 어디? 전라도 어느 지역? 사보요? 4번 금방 세비 누베 호박. 해비 누베 이거는 전라도 저도 뭐 어디 지역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3번은 충청도도 똑같이 쓰거든요. 3번요? 앞에 거 가실, 모시, 여시 이거 충청도 더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충청도도 있는 전라도 지역. 그러니까 전라도 예를 들어서 군산 같은데 막 질문들이 많이 있는데 군산 같은데도 보면 충청도하고 이게 중간에 있잖아요. 군산 전라는 섞여 있어요. 예, 그러니까 섞여 있어. 그러니까 군산 같은데 가 보면 이게 전라도다 충청도다 했는데 경계선상들이 있잖아요. 경계선상들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전라도도 아마 이게 경상도 발음을 더버라라고 하면 이게 경상도와 그렇죠. 경계선에 있는 등어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지역의 말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라도 말에서 전라도 정읍 출신인데 전라도에서 더보라 이렇게 저 때는 그쪽에 안 썼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쪽, 그러니까 아마 경상도와 경계에 있는 또 전라도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는 또 그렇게 쓰는 거거든요. 정읍이면 충남하고 비슷하게. 예, 그러니까 별로 사투리 안 쓰는 편인데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등어선의 문제, 등어선의 문제. 되셨죠? 자, 되셨죠? 그런데 한번 우리나라는 하세요. 똑같이만한 나라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쓰고 오히려 저 미국 같은데 이 넓은 나라에서는 라이스도 그런 식으로 좋은 질문 하셨는데 우리나라는 이거 할 얘기 너무 산이 많잖아요. 산이 나라는 조그만한데 산이 되게 많은 나라예요. 산이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지금은 교통이 막 이렇게 발달해서 가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막 산이 엄청 많으니까 완전히 다른 나라 하나 일개 나라였어. 거의 이 미국 같은 나라는 뭐 산보다는 거의 벌판 있잖아요. 벌판으로 돼 있고 그러니까 산이 있어버리니까 하나의 그냥 나라라고 경상공화국 무슨 공화국 이런 식으로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당연히 뭐 제주도는 말할 것도 없고 예, 배를 타고 가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사투리 나오니까 질문이 없죠. 예? 그러니까 없다는 건 아닌데 이제 우리나라 말처럼 막 이렇게 전라도 뭐 이렇게 아주 당연히 있죠. 미국에도 있는데 우리나라 말이 좀 많이 좀 더 강하다. 그렇죠. 지역별 특이하다 특색이 그렇게 더 이해하시면 강하다.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시옷 유지형 보세요. 시옷 유지형은 고형이 많이 유지됐고요. 다시 한번 보세요. 중세 국어에 가오로 변하는 특이한 단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라도에서는 포리라고 그래요. 포리. 그 다음에 여기 나오죠. 마살을 모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마실 간다는 거잖아요. 모실이라고 하는 게 그런 표현들도 있고. 예, 그 다음에 뭐 남을 노음 이렇게 쓰고요. 남할 노음을 말하다가 그러니까 말하다는 모르다겠죠. 알지 못한다. 돈노 이런 표현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표현들이 좀 전라도식에 쓴다는 거 이렇게만 알면 돼요. 뭐 자세히 아실 건 없고요.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밑줄 주세요. 어두의 평음이 경음한 현상 두 방언에서 두드러지게 많이 발견되는 현상이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거는 밑줄 좀 쳐야 될 것 같아요. 208쪽에 그 세 번째 단락이 또 다음에 밑줄 주세요. 중세 국어의 아래 아가 오로 변한 특이한 단어들이 있는 것도 전라도 방언과 경상도 방언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 현상이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 점이라고 읽으면 안 돼. 아래 아라고 읽는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네. 아래 아가 그래서 오로 변한 거. 그러니까 아래 아는 이걸
아 발음이 아니라 아와 뭐 어의 오와 아의 중간 정도 발음이 된대요. 근데 이걸 전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하여튼 그런 발음이 아래야 발음이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였다 이렇게 왔는데. 그다음에 어디에 평음이 경음한 인상도 두 방음. 이게 또 이제 재밌는 게 전라도만 보면 명사가 조사를 만나서 이 역행동을 일으키는 것도 많아.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이게 되게 6번 재밌어요. 전라도 사람들은 두부를 뚜부라고 뚜부. 전라도도인데 이거 다 뚜부라고 하진 않아요. 소리 된 소리. 예, 또 네, 달라요. 이게 아마 전라남도 쪽이 아마 이런 전라도 출신이 여기 남도 쪽 계신가 없으시죠? 전라도 남도가 비둘기를 삐둘기, 가지를 까지, 옥수수를 깡냉이 다 경음하잖아. 가락지를 까락지, 돌배를 똘배. 전라도 사투리. 여기 깡냉이 맞아요. 전라도에. 그다음에 바비를 여기 이제 이모음 역행동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모음 역행동화를 좀 더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모음 역행동화를 좀 유식한 말로. 독일어 움나우트. 여러분 이런 건 안 해야 한다니까. 네. 이 움나우트 이러면 끝나요 그냥 평정대. 움나우트란 말. 이모음 역행동화. 그래서 학교를 학교라고 하잖아요. 학교를 학교 맞죠? 네. 학교와 학교의 차이점. 학교는 다니는 곳이 학교는 다니는 곳이 이러잖아요. 하여튼 이런 게 다 이모음 역행동. 바비를 배비, 마음이를 매미 이런 말 들어보셨죠? 내 매미. 그다음에 떡이를 떼기, 허리를 해리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죠. 이렇게 이모음 역행동화입니다. 이게 이 역행동을 써놨는데 이모음 역행동화를 알아두시는 게 더 좋습니다. 이모음 역행동화 다른 말 뭐라고 한다고요? 움나우트. 자, 전라도 방언은 방언만의 특징도 가지고 있는데, 자, 이 봐요. 나타나는데 이게 재밌어요. 는데를 는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래서 여러분 봐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판소리 있잖아요. 판소리. 전라도 말로 해요. 경상도 말로. 전라도 말. 판소리를 경상도 말로 하면 너무 웃겨.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퀴즈나 킹치는 그러니까 캐지나 친정 판소리는 아니니까 그런 건. 근데 뭐 그래서 이때 뭐 흥부가 놀부의 집을 찾아가는디 뭐 이러잖아요. 안일로 발음할 때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이 전라도 말이 그러니까 여러분 국문학을 하면요 오만 걸 다 해야 돼. 뭐 판소리도 배워야 돼 판소리. 네. 아 진짜라니까 판소리도 배워야 돼. 이게 그래서 국문학 나중에 여러분 이제 사망에 올라가면서 무속신앙 그 뭐죠 그 무당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만 해도 그 무속 신앙 그거 있잖아요. 무가가 한 100팩이 나와. 상에 올라가고 무당 있잖아요. 무가. 상위 2학기 때죠? 예, 그 고비문학 공부할 때 100개 다 나와요. 하여튼 그래서 는디 그렇죠? 그다음에 또 이게 재밌는 게 전라도 담양에 제가 갔는데요. 큰깨란 말 많이 되죠. 지금 여기 전라도 큰깨 이런 말. 예, 이게 전라도 북도에서는 별로 안 쓰거든요. 이게 전라남도에 담양 있잖아요. 담양이나 아마 그런 쪽에 가면 뭔가 한깨 이거 되게 많이 써. 저기 뭐지 광주 쪽이나 뭐 그런 쪽에 많이 쓸 거예요. 전라남도 아니에요. 네, 그렇죠. 북도는 이렇게 쓰질 않아요. 은깨로 그런 깨로 뭐 이런 거 있죠. 그다음에 요에다가 라우나 뭐 레오라고 하는 것들도 있다는 거예요. 뭐 이런 것도 있고 오른쪽 보세요. 게시컷 뭐 조커소 이렇게 좋겠어를 조커소 이런 식으로 뭐 쓴다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맹키 뭐 아까 맹키 있죠. 만큼은 맹키 이런 거 조치잉 이런 그러니까 잉 조치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라지잉 이런 게 담양에 갔더니 진짜 이거 실제로 경험했는데 담양에 갔더니 해설사님이 뭐 말만 하면 그라지잉 뭐 이렇게 쓰더라고요. 이렇게 듣는 줄 알았어. 맹키는 경상도 아니에요, 맹키? 그러니까 맹키라는 것도 이제 그러니까 이게 경상도 말씀드렸잖아요. 경상도 말만 딱 나오는 게 아니라 전라도에서도 경상도하고 좀 적정되는 곳 있잖아요. 적정 섞여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더보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전라도에서 더보라 안 써요. 근데 전라도에서도 경상도와 좀 경계되는 쪽에서 이제 쓰는 거라고. 사계장터에서 쓰는 거. 네, 그렇게 이해하시니까. 그다음에 거기 갔다가 배워가지고. 그리고 이제 전라도 방언은 이제 표준어와 가깝다. 일부 방언에서는 변별되지 않는 적도 있다. 뭐 이런 거 넘어가 될게요. 자, 평안도. 자, 이제 전라도 경상도는 그나마 쉬운데 시험 문제 되게 잘 나오는 걸 말씀드리면 이 평안도 방언하고 함경도 방언의 차이가 시험 문제 정말 거의 매년 한 문제 나와요. 왜 나오냐면 이게 평안도 방언인지 함경도 방언인지 여러분 구분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지. 못하니까 시험에 나오지. 아니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전라도랑 경상 우리가 좀 전라도 경상도는 대충 두드려 맞추면 되잖아요. 그랑께 이런데 이거 전라도로 체크하는 분 있어요? 그랑께 나왔는데 아닌데 평안도 함경도는 그 말이 그 말 같아. 말 그러지 않나요?
그래서 시험 문제 다반사로 나온다니까. 아, 제가 나온 다음에 믿으세요. 다반사로 나와요. 자, 그래서 평안도 방언부터 보겠습니다. 자, 평안도 방언 근데 재밌잖아. 어렵지만. 자, 디귿 9개월만을 적지 않아요. 여기 보세요. 자, 그래서 뭐 이건 넘어가고, 자, 뭐 디귿 9 이런 건 필요 없어. 자, 점심을 뭐라고 점심이라고. 그리고 옛날에 교타는 알죠? 교타, 교타. 그다음에 정거장은 정거당. 그러니까 얘가 혀 짧은 말 하는 거야. 장가를 단계. 근데 요즘은 뭐 장계가나 뭐 우리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절을 덜, 치다를 띠다, 찌르다를 띠르다. 약간 혀 짧은 목소리 하는 거야. 지그스로. 예, 그렇죠. 혀 짧은 목소리. 이해 가시죠? 그렇게 생각하면 돼. 이게 어려우면 혀짜 실장님도 실장님, 뭐 이런 실장님 그거 그런 거기가 더 식으로. 귀엽게 얘기하네요. 그런 식으로. 예. 그렇게 하여튼 이해하시면 혀 짧은 이거 목소리잖아. 진짜 웃긴다.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앞에 있는 말이 어려우니까 니은과 리을이 뭐 탈락한다는데 니은은 그대로 유지돼. 리을은 니은으로 바뀌어도 탈락하지 않아. 이게 뭔 소리냐면 우리는 이마, 잎사귀 일곱은 알잖아요. 근데 그 평안도는 니마, 니파구, 그다음 닐구 일곱을, 그다음에 이발을 니발, 그다음에 이론을 니론, 요리를 요리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우리 북한에서도 여자 이거죠. 그거 생각하면 돼. 여자라고. 오직이 없다. 네, 그렇죠. 둥겁지. 네, 그렇죠. 여자. 넘겨보세요. 평안도 방언은 디귿 변치 활용이 없어. 이게 그러니까 옛날 말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옛날 말은요, 들어도란 말 안 해서 듣는다는 건 드더도 있어. 드더. 진짜. 옛날 고어에서는 아무리 드더도 모르겠어. 요즘 들어도잖아요. 옛날에 그랬다니까. 그래서 여기 봐요. 전부 디귿 변치 동사 어감 발음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들어도 모르가시오.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들어도 모르겠습니다죠. 그죠? 모르가시오. 이게 모르가시오. 그다음에 그 말 듣으니 그렇듯 할매, 그렇듯 한매. 여러분 그 옛날 전우라든가 이런 거 프로그램 옛날에 뭐 할 때 많이 나왔었는데 그 옛날 창문 너머 어렴풋이 옛날 생각해 보세요. 그다음에 문법 형태에서 특징 게 있는 내래, 가들에 띄요. 내래. 이거 내래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내래 뭐 가겠다. 어디에 가십니까? 그러니까 요즘 말로 어디 가십니까? 이런 뜻이겠죠? 어서 가시라요. 그다음에 님자는 많이 받았으라래. 님자 부인을 님자라는 말 많이 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격투사 내래 이게 내가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표준어 이게 해당하는 어미로 드렛 이런 거, 의문형 어미 뭐뭐 합니까? 뭐뭐라요 이런 것들, 뭐뭐 했수다 이런 것들도 쓴다는 거예요. 그런 정도 이해하시면 돼요. 자, 함경도 방언을 할게요. 함경도 방언은 자, 요건 형광펜슬 밑줄 쫙 치세요. 함경도 방언은 경상도 방언과 마찬가지로 성조를 가지고 있다. 요거 시험 문제 되게 잘 나와요. 되게 잘 나와요, 진짜로. 예를 들어서 어떻게 시험 문제 나오냐면, 자, 다음 언어 중, 다음 방언 중 경상도 방언과 마찬가지로 성조를 가지고 있는 방언. 자, 예를 들어서 뭐 1번 뭐 전라도 방언, 2번 뭡니까? 충청도 방언 예를 들어서 3번 뭐 평안도 방언, 4번 함경도 방언. 그 두 개가 아닌 건 확실하죠. 네. 근데 경자 이제 들어가면 돼요. 네, 근데 이제 두 개에서 이 성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함경도 방언. 경자 들어간다. 네, 그러니까 그럼 함경도 함경 그렇죠.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 함경도. 하여튼 함경도 방언은 성조를 가지고 있다. 경상도 방언 마찬가지. 뭐 그렇게 오셔도 되고요. 또 소리를 함성이라고 하잖아요. 함성. 그러니까 함경도 방언은 성조. 함성이 있다는 거죠. 우렁찬 함성할 때. 그렇게 생각하셔도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 문법 형태도 보리밥보구사 낫집이. 여러분 엄마 햇집이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이게 다 함경도 방언. 줄여서 얘기. 네, 그렇죠. 뭐 보리밥보다 낫다는 거죠. 옥수꿀 뭐 새우 먹었음. 그러니까 먹었다는 의미겠죠. 날래가 빨리 가자는 뜻이겠죠. 대충 뜻으로 맞추면 돼요. 함흥 사람이우다. 함흥 사람입니다. 뭐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집이는 지에 해당하는데 이 한마디만 들어도 뭐뭐 햇집이, 뭐뭐 했음매 이런 것들 다 함경도 방언이에요. 뭐 이래요. 뭐 이런 거 있죠? 뭐 하여튼 아시겠죠? 방언도 좀 있으세요. 이거 되게 재밌잖아요. 그 연예인들 보면 뭐 함경도 방언 되게 연기 잘하지 않나요? 옛날 막 전우라든가 이런 프로그램 보면 정말 연기 잘해. 새우가 뭐예요? 새우. 뭐 어디요? 나보네. 옥수꿀 새우. 옥수꿀 새우 먹었음. 이거는 뭐랄까? 새우 많이 뭐 그런 뜻 같아요. 옥수수를 새우란 말 저도 정확히 모르겠네. 이거 찾아볼게요. 제가. 옥수꿀을 새에서
국수꿀 새우 먹었습니다. 이건 좀 저도 한번 찾아볼게요. 새우 먹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의미고요. 그다음에 제주도 방언에서는 이게 되게 동떨어진 언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또 중요한 겁니다. 여기도 밑줄 좀 치세요. 211쪽에 밑에서 세 번째 줄. 네. 제주 방언의 가장 큰 특징이 하나는 중세국어 문헌에 아래 알아고 그랬어요. 표기되던 모음을 독립된 음문으로 가지고 있는 현상이다. 여기다 붙였어요. 그러니까 아래 알아 표기된 모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아래에 있다고 기억나시죠? 네. 봐요. 이 발음이 아보다 더 뒤쪽, 더 위쪽에서 발음인데 멋지고 나왔잖아. 이거 발음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그냥 그렇다는 거 알면 되는 거지. 그래서 모두 과거 문헌에 아래를 가졌다는 건데, 자 보세요. 다리, 이거 다리 교자, 이거 한자를 보세요. 다리 교자, 마을 초자예요. 마을 초자. 이거 한자 읽을 수도 있어요. 살은 가죽, 이게 피부할 때 붙자니까 가죽 붙자. 그다음에 학은 학이라고 하는 흑조자, 만지다 하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다 지금 아래아가 있다는 거죠. 네. 아래아가 있다. 그 이야기만 알면 돼요. 그다음에 제주도방은 어휘가 특징인데, 자, 요거 시험 문제 정말 잘 나와요. 15번 있죠? 이건 전체를 네모 쳐놓고 별표 쳐놓았어요. 그 단어들 나오잖아요. 전체를 네모하고 별표. 이거 진짜 잘 나와요. 정말 잘 나온다면 잘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중에서 자, 한번 이제 여기 제주도 출신 한 분도 안 계시죠? 아는 제주 단어가 15분을 비발이밖에 없을 텐데 제주도 비발이 모르시는 분 계세요? 그것도 몰라요? 예, 그러니까 비발이는 천여잖아요. 다른 것들을 시험에 이제 나옵니다, 진짜. 아 이렇게 바로 열고. 예, 이거 예를 들어 다음 중 뭐 잠자리 뭐 이거 반벌이 하면 뭔 뜻인지 이런 거, 뭐 하여튼 올챙이는 맨줄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 뭐 황고지가 무지개, 뭐 감비역, 뭐 개미는 개엄지 뭐 이렇게 나와요. 외우면 돼. 그렇게 나오면 돼.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A+ 맞은 사람만 공부하면 돼. 네, 알겠죠?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가락을 넘기 위해서도 과락을 넘기 위한 게 나오긴 많이 나오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하는 말씀이에요. 아니, 나오긴 나와 한 문제 정도. 그다음에 제주도 방언에서 나 봐봐요. 나 노람조가 뭐냐면 나 놀고 있어요. 이게 있잖아요. 그다음에 밭에 감저, 밭에 가고 있다. 어두움져, 어두워지고 있다. 이런 것을 쓴다는 거예요. 선행, 진행을 나타내는 거. 그다음에 봐요. 가당, 물엉, 가꾸다. 이런 말 알아들으시겠어요? 여기 가루 없으면 가다가 물어서 가겠습니다. 그리고 나 해서 맞음, 내가 했단 말이니까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 어디에 감수가 그래서 어디로 가십니까? 그렇죠? 이런 거. 감수감 있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그런 거예요. 어디로 가냐는 의미죠. 그다음에 수와 쿠가 이제 막 쓰이고요. 집안텔에 걸라, 집안으로 걸어라. 그다음에 아방가라, 아버지에게. 완전히 제주도 말은 여기 보세요. 이게 그래도 대충 두드려 맞출 수도 없죠. 경상도 말은 그냥 대충 그래도 두드려 맞추면 되는데. 근데 왜 몽골어가 제주도에 만든 영향을 줬죠? 그러니까 이게 제주도 몽골이라고 하는 나라고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섬이고 몽골이라는 나라가 나중에 그 몽고 조기 우리가 강화도 제주도 막 진도 이렇게 갔잖아요. 아니 몽골이 한번 점령을 했어요. 예, 점령을 했죠. 네, 이런 영향이 잠깐 점령한 사이에 그렇게 많이 퍼뜨려놔. 잠깐 점령을 했어도 상당히 많이 오래 우리 몽고 싸우기도 관점 했고, 예, 몽고 쪽에 사람들이 이쪽에 많이 왔죠. 많이 왔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실제로 단일 민족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계 단일 민족 이야기하는데 몽고 반점 말씀하셨지만, 신범이다 멈추. 너무 많았지. 왜또 그리고 막 우리나라가 막 뭐 많이 중국으로도 가기도 하고 막 하여튼 뭐그 이야기하면 진짜 그렇죠. 그런. 고려랑 일본 쳤는데. 예. 기후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리고 제주도 방언은 몽골과 일본은 그래서 이제 질문하셔서 말씀드린 거고요. 말에 대한 명칭도 있고 가라말, 뭐 흑마죠, 적다말, 이 붉은 적자의 적말, 고라말이 회색 말이래요. 그다음에 이 몽고가 말의 민족인 거 아시잖아요. 이 말이 이렇게 많아. 뭐 일라말 이렇게 해서 반점말, 이게 반점이 한자로 반점말 이렇게 몽골의 영향이고요. 밥 공기는 자왕, 풍로는 긴대기, 간대기, 그다음 목욕탕이 후로.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일본의 영향으로 풀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 섬 있잖아요. 일본 섬이라고 하잖아요. 섬. 우리 이제 우리나라 섬. 이게 섬이 시마예요, 시마. 일본말.
심화, 다케시마 이런 건 들어보셨죠? 네. 이 심화하고 솜도 상당히 그 어원적으로 보면 비슷하대요. 심화, 솜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일본에도 우리말이 이렇게 뭐 영향을 준 것들도 막 따져보면 또 있어. 그게 네, 그런 걸 연구하는 건데 하여튼 중요한 게 여기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자, 문제를 좀 풀고 좀 시도록 할게요. 뒤에 보면 문제가 나올 거예요. 네. 214쪽. 214쪽 문제를 풀고 좀 시도해요. 자, 1번 문제 보세요. 1번 보면 방언에 관한 좀 올바른 것은 그랬는데 여기 보면 4번에 표준어는 방언이 특별한 대접을 받는 방언이다. 이게 맞죠? 표준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특별한 우리는 당연히 표준어로 써야 돼. 그러니까 아나운서들이 경상도 출신 뭐 여자다 해도 어때요? 경상도 말 안 쓰죠. 근데 우리나라 그 되게 웃기는 게 뭐냐면 남자 아나운서는 경상도 말 막 써. 그죠? 남자 아나운서들이 막 사투리를 표준어로 안 쓰지 않나요? 아니 그러니까 남자 아나운서들은 사투리를 써도 뭐라고 안 하는데 여자 아나운서들은 사투리를 그 쓰는 걸 허용하지 않는다 그 말씀. 성차별. 그러니까 그것도 좀 차별이라. 여기 잘 봐보세요. 남자들 경상도 말을 막 쓰잖아. 근데 여자 아나운서들은 경상도 말 쓰면 그걸 좀 거의 쓰는 경우가 없어요. 아나운서들 표준말 썼는데 아니 그러니까 거짓말 쓰는데 남자 아나운서들 지금 남자 아나운서 말씀이죠. 1번 문제가요. 예. 방언에 관한 단어는 좀 올바른 것. 1, 2, 3번이 전혀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올바른 것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4번은 일단 표준어는 방언 중에 하나이지만 특별한 대접을 받는 거고, 3번에 일반적으로 방언 가운데 언어학적으로 가장 위에 있는 방언이 이것도 틀렸죠. 언어학적으로 보는 그건 됐고, 그러니까 같은 나라에 사용하더라도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면 방언이 아니라 서로 다른 언어가 됩니다. 의사소통이 되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제주도 말도 됐죠. 여기 됐죠. 제주도 말. 그다음에 차이가 있더라도 의사소통이 가능하면 한 언어의 방언이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거는 여기 보세요. 거기 그 198쪽부터 먼저 보세요. 거기 이제 보면 이건 아까 제가 말하다가 좀 넘어갔는데 이거 보세요. 의사소통 그 198쪽을 좀 볼까요? 198쪽을 좀 보세요. 거기에 보면 마지막에 상호 의사소통 능력이 든다. 서로 자기 말을 쓰면서 의사소통이 되면 상호 의사소통력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만큼 두 말 사이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이다. 방언들 사이의 차이란 대개 이해에 해당한다. 그런데 언어 사이의 차이는 일반적으로 자기 말을 쓰면 의사소통이 되지 않을 정도로 그 차이가 크다. 따라서 언어인지 방언인지는 흔히 상호 의사소통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로 구별된다. 뭐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더라도 상호 의사 여기 이제 이 말에 지금 199쪽에 나오는 요 말을 가지고 이제 좀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더라도 상호 의사소통이 가능하면 이들은 한 언어의 방언이다. 이게 썼지만 이 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뭐 그 우리 말에서는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알아듣는데 언어 사이의 차이는 자기 말 쓰면 의사소통이 되지 않을 정도로 차이가 크다. 언어인지 방언.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이라는 거 사투리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참 애매하잖아요. 그 말들이 그런 것들을 아마 이렇게 문제화 시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더라도 의사소통이 가능하면 한 언어의 방언이다. 이 말 참 애매하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 여기는 답을 외우세요. 그러니까 이 1번 문제는 1번 문제는 약간 이건 좀 말을 걸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소지가 1번은 그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뭐라고 할까 오해의 소지가 나오는 거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올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는 패스잖아요. 1번은 넘어가도 되고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는 유형은 2번, 3번이 네, 유형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2번, 2번, 3번이 이제 중요한데 하나씩 이제 보면 성조를 가지고 있다. 이 봐요. 경상도 방언 성조 가지고 있는 거 확실하죠? 몸의 수가 가장 어때? 적다고 아까 했죠? 그 다음에 이것으로 지방에서 시옷과 비교가 이걸 전라도. 그렇죠. 전라도 방언. 똑똑하셔요. 전라도 방언이요. 자, 이게 단모음도 맞죠? 네. 그러니까 답은 4번.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경상도 방언의 특성에 해당하는 거 이게 나오고요. 그다음 평안도 방언의 특징 이거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뭐였죠? 환경도. 그렇죠. 성조를 가지고 있다. 북의음화 뭐 이렇게 나온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예로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그 음성학적인 걸로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 아래아 모음이 있다라고 제가 밑줄 치라고 아까 하지 않았어요? 평안도 방언에서 아래아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평안도 방언.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이 그 얼핏 보면 이게 되게 헷갈리는데 그 의미의 맥락들을 좀 잘 보시면서 요게 평안도 방언이 뭐고 함경도 방언이 뭔지 이런 것 정도 보시면 이건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정리하자면 그 전라도 방언, 경상도 방언, 함경도 방언 또 뭡니까? 이런 것들의 차이점을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제주도말에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212쪽에 15번 그 예예요. 그 단어들의 의미들, 그러니까 뭐 담배 남초라든가 뭐 참선 생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런 것들에서 이제 주로 좀 나올 것 같아요. 시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서도 보면 알겠지만 약간 국어의 그 이야기가 좀 들어가서 조금 여러분이 어렵긴 한데 뭐 완벽하게 뭐 다 이걸 의미를 질문하세요. 시험 범위에 그 가장 많이 나오는 분은 의문론인가 형태론이 많이 나오죠? 그렇죠. 시험 범위는 문법론이 좀 많이 나오는 문법론이 거예요. 많이 네, 나오죠? 문법론이 많이 나와요. 형태소 쪽. 네, 형태소 쪽. 의문론도 나오고, 그러니까 주로 의미론은 그냥 나오긴 나오는데 좀 공부 조금만 해도 되는 거라서 문법론이나 형태론 좀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의미론은 쉽잖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의미론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좀 쉬었다 할게요. 네.